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소마 막 리뷰. 안녕하세요. 영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포스터 보면 약간 세련된 느낌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그 지금 5월 29일 일요일에 지금 낮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땡겼다기보다는 같이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러셔서 같이 보고 왔는데요. 결론만부터 얘기하면 펑펑 울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세련됐다고 말하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 포스터도 보시면은 그렇지만 영화 전체적인 만듦새도 그렇게 이렇게 뭐 미장센을 볼 만한 뭐 그런 세련미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 착한 서사 구조로 그냥 나름대로 탄탄하게 이 드라마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흠을 잡자면 많겠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선한 기능들이 있어서 이 영화를 또 일방적으로 비판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은 차봉주 감독님이라는 분인데요. 차봉주 감독님은 원래 조감독 출신이고 이 영화의 각본 감독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이 영화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먼저 개봉을 했고요. 그 차봉주 감독은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예. 아이고 이미지를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네, 차봉주 감독은 이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81년생이시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 필모를 보면 네, 영화에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출부, 조감독 이렇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연출부를 하셨네요. 그래서 영화 경력이 좀 있으시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캐스팅이 뭐 그에 비하면 이 영화의 규모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간 자체가 나오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거의 호스피스 병동이 소재인 영화인데 호스피스 병동이 거의 주요 무대로 다 활동이 되고 있고요. 이 공간인데 아마 세트장 같이 전 보이거든요. 거의 이 지금 이 채광창이라든가 요 장면도 보면 딱 야외 장면이 딱 일종의 장처럼 영화의 전체적인 장처럼 이제 이 요양원 늘봄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병원의 그 외부 장면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공간이 거의 영화의 전체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유선 배우랑 지금 이 유선 배우랑 김한희 배우가 일종의 의사 모자 관계로 의사 모녀 관계로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이 살고 있는 공간이 이제 또 두 공간 정도가 거의 영화의 전체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사이즈라든가 이제 디자인 같은 걸 보면 지금 요렇게 이게 지금 뭐 대화 장면은 아닙니다만 대화 장면 이런 게 있네요. 유선 배우의 대화 장면인데 약 그 영화의 한 3분의 2 정도 황금분할 정도 되는 비율의 미장센 한 1.85 대비의 화면비고요. 그래서 미장센을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배우의 인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촬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 장면 같은 걸 보면 이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정도의 구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앙 중심에, 그러니까 약간 TV 드라마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구도죠. 이런 구도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자면 이 사실 중심 인물이 이제 김한이가 연기하는 그 친구의 여배우의 김한이라는 친구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숨이라는 애예요. 이 지금 이 친구죠. 이 숨이라는 애인데 이 숨이라는 애가 이제 일종의 그 보육원에서 자란 일종의 이제 그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친구인데 또 불행히도 이제 뭐 원장이라든가 주변 인물들도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본인이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뭐 그래서 죽으려고 하죠. 죽으려고 할 때 이 지금 유선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그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의
그 이름은 정서진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지금 아까 방금 봤던 호스피스 병원 병동의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죽고 싶어하는 이 아이를 붙잡고서 이 유선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 내가 죽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죽는 법을 내니까 이 호스피스 병원으로 와라. 근데 이 친구가 또 착한 친구예요. 알고 보면 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김한희가 연기하는 수미라고 하는 인물은 또 착한 친구라서 또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아유 죽겠다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말을 좀 오해를 한 건데 죽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온 거죠. 사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영화의 어떤 그 시작 오프닝 시퀀스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비슷한 악몽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죽고 싶어하는 아이고 이 유선이라는 인물은 그 유선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이제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스포일러도 아니니까 이 집에 둘이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이 집의 한 방은 이제 그 출입금이 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은 딸의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인 전체 스토리를 보자면 의사 모자 가정, 그러니까 뭐 핏줄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모녀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의 틀로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주 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주요한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순재 배우가 연기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바로 박인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또 이 모종의 관계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란 게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패밀리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정 그 일종의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를 다시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 가족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이 세 사람이 이제 기둥 줄거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들만 등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호스피스 병동이고 당연히 죽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들도 굉장히 멀쩡하지만 이분도 이제 중병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시고 이 부부예요. 신혼부부 사이고요. 굉장히 애틋한 사이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공간이 스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주요 캐릭터가 몇 분 계신데 여기서 이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박현숙 배우 같은 분은 영화에 이제 그 캐스팅 표에 보시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박현숙 배우 같은 인물 여기 계시죠? 이 인물의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자기 계속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각자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 그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무력한 상황이 아니고 이 병동을 보면 공간 자체가 되게 화사하게 꾸며져 있는 걸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사람들이 밝게 영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뒷모습을 보고 있는 이분은 화가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분은 잘 보시면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연 배우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아까 신혼부부는 여기서 커피를 만들고 있고 여기 이제 송재림 배우가 보이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또 만능 뭐 무슨 여러 가지 치료사라든가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도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공간이죠. 하나의 이제 스페이스인 거고 이 죽음을 가지려고 했던 이 소녀는 사실은 처음에 얼굴은 이 얼굴이었어요. 김한희 배우가 분명히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청소년이지만 근데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다른 얼굴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거의 배우들의 얼굴이 매우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영화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진짜 죽음을 원했던 소녀가 죽음을 정말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성장통을 이겨내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훌륭해진다 뭐 이런 모습으로 얼굴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주요한 인물로 당연히 이순재 배우가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김한희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수미라는 인물이 이제 이순재 배우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분들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니만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열심히 이걸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추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선을 많이 깔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계는 뭐 이건 이제 스포일러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끊어주세요. 듣지 마세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뭐 스포일러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뭐 스포일 때문에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사실 키다리 아저씨 같은 관계였다는 게 영화의 전적인 플롯의 기둥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걸 찾는 뭐 그런 서스펜스 같은 것도 없고요. 영화의 차곡차곡 이런 에피소드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나오는데 영화는 이제 당연히 초반부에는 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화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을 맞던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기 위한 영화적 설정이죠. 사실은 이 영화를 리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밝은 모습들, 그러니까 뭐 똑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좀 그 의연한 모습들, 되게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옆에 전반부 깝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소녀의 모습,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의 이제 밝은 환자들의 모습,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캐릭터 소개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서사는 이제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선이 연기하는 인물은 아까 했던 드렸던 딸을 잃었던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김한희가 연기하는 인물은 가족이 없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순재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인물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족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이들의 서포터가 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좀 어르신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전체로 보면 좀 순정 만화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원작 자체를 흘러갈 때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주인공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녀에게 모두 다 호의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 개별적인 이들의 고통은 너무나 커다란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지워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순재 배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이 소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지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개개인들의 상황들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데는 별로 큰 관심은 없다 할 수 있는 영화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착한 심파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착한 심파 영화냐고 한다면 이 영화는 일단 빌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모두 다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좀 편안하게 어떤 긴장감을 갖지 않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서사 중심으로 펼쳐지고 그 다음에 배우들의 캐릭터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대사라든가 약간 문어체 느낌의 대사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뭔가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상당히 뛰어난 연기를 또 보여줍니다. 이게 감독님의 뭐 어쨌든 능력이라고 말 수 있죠. 연출력이 각본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들을 이 배우들의 연기로 커버해낼 수 있는 것도 사실 감독의 능력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영화 자체를 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저 스스로도 상당히 많이 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슬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란 문제가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서 이 소녀가 오히려 이제 일종의 가장 건강한 인물이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오히려 행복을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직시함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이 소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선의를 가지고 이 소녀와를 대하고 특히 뭐 이순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흐트럼 없는 모습으로 이 소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종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는 사실 그 최루 장치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각각 그런 영화적인 구성 자체도
이들에게 다가온 어떤 위기들, 그런 이제 죽음의 고비들을 묘사합니다. 그 역할의 중심엔 당연히 뭐 이 고령의 이순재 배우가 에게도 그런 스토리상의 텔링상의 위기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영화 안녕하세요가 일단 묘한 구석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영화의 규모가 너무 크지도 않고 되게 저예산 영화에 불구하고 하다 보니 애초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감정이입이 부드럽게 들어간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소재적으로는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한국 영화가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소녀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가족 유사 가족의 이야기고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좀 그런 체류성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고 약간 남녀의 멜로적 정서 같은 거, 뭐 사실 이윤지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둘의 사랑은 되게 애틋하고 뭐 알콩달콩한 그런 인물들로 있지만 이들은 어쨌든 조역의 역할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정도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영화 중심 플롯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이 송재림 배우도 약간 사연이 있는 남자인데 그에 대해서도 뭐 깊은 설명을 다루진 않고 이분도 선의로 가득 차 있는 인물로 등장하니까 과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인 과잉의 정서들이 오히려 좀 배제되면서 기본적인 완성도의 틀 자체는 드라마 장르의 영화, 멜로드라마의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에 좀 유입하기 쉬운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괜찮게 선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의 평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큰 아주 뭐 높은 평점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다 정도 평가고, 관객 반응들은 이제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노년층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중년층 이상에서 특히 많이 관람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뛰어난 거는 뭐 약간 그 튀는 어색한 면들이 있지만 이 배우 주조연의 배우들이 매우 뛰어난 영화라서 뭐 영화를 보는데 충분히 몰입해서 볼 만한 영화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영화는 그 봉합의 느낌이 많은 영화죠. 상업 영화로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두 조금 따뜻하고 그러니까 착하게만 묘사한 부분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리얼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또 분명하게 주는 훌륭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볼만한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서 일단 받는 감정은 불행한 감정은 아니라 행복한 감정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일종의 판타지일 수도 있지만 그 판타지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영화가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번쯤 뭐 그냥 편안하게, 이건 뭐 복잡하게 그 복잡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영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계도 있는 영화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호의롭게 봐줄 만한 그런 영화 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에 대한 저의 감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소마시네마입니다.